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가이드입니다. 네, 썸네일 보고 많이 놀라셨죠? 네, 제가 썸네일 이렇게 만든 이유는 최근에 한창 이슈가 됐었던 피프티 사건 아시죠, 여러분들? 네, 무명일 때부터 키워준 대표의 뒤통수를 치고 다른 대표 밑에 들어가서 전 대표를 고소까지 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산 돈가스 사건이에요. 네, 30년 원조 남산 돈가스를 내쫓고 원조 간판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이고요. 이 두 가지 사건과 매우 비슷한 피해를 제가 가까운 지인이 겪게 되었고요. 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비슷한 일로 추가 피해자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실을 알려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길지 않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지인분은 B씨입니다. 네. B씨고요. 시골에 어느 한 삼거리에 혼자서 작은 만두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만두집 포함 말 아래쪽에 총 3개, 분식집이 조그맣게 더 있었고요. 총 3개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7년도부터 이제 노점상부터 가게를 얻기까지 갖은 고생을 하면서 지금의 만두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나름 동네에서 만두 맛도 좋다고 소문도 나 있었고 단골도 많아서 장사도 꽤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3월 4일 아는 지인 홍 씨를 통해서 술자리에서 MC를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MC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MC는 B 씨한테 큰 관심을 보이면서 하는 일에 만두를 만드는 일에 큰 관심을 보였고 매일같이 연락을 하면서 친구하자, 친해지고 싶고 만두 만드는 기술도 배우고 같이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매주 배우자랑 같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일하고 싶다는 MC를 보고 조금씩 B씨도 마음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간절함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B씨 또한 오랫동안 혼자서 운영을 하느라 외롭기도 했었고 주간에만 낮에만 운영하기 때문에 야간 판매를 MC가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었고 요식업을 해본 적이 없는 문외한인 MC에게 아침 저녁으로 만두 만드는 기술부터 가게를 운영하는 방법 등 세세하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22년 5월 6일부터는 MC에게 직접 가게를 맡기고 가오픈을 하면서 야간에도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고요. MC가 빚이 있어서 좀 어려워했고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B씨는 다른 가게 포함해서 총 3개, 만두 가게까지 해서 총 3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MC에게 만두 가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눠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MC에게 B씨도 고마움을 느끼고 가게도 잘 운영됐다고 합니다. 수익을 반으로 나눠줄 정도로 B씨는 크게 돈 욕심도 없었고 금액도 뭐 따로 따지지 않았으나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 뒤 확인해 보니 운영하고 있던 이 2개의 분식점에서 메인 만두 가게를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 손님들이 만두 가게로 찾아오면서 사실은 뭐 MC랑 같이 일하면서 매출이 크게 늘진 않았다고 합니다. B씨는 MC 덕분에 가게가 더 잘 되었다기보다는 B씨가 기존에 벌고 있던 수익에 대해서 MC에게 50%를 나눠준 셈이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MC를 보면서 점차 번창해서 크게 체인전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평생 친구로 함께하자는 MC의 얘기에 큰 감동을 받았고 진심을 다해서 챙겼다고 하는데요. 장사도 주간 야간으로 잘 운영되면서 잘 지내다가 이제 슬슬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간절했고 성실했던 MC가 매출의 반인 50%의 수익을 벌게 되면서 가지고 있던 빚도 전부 다 갖게 되었고 여유가 생기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건데요. 야간에 운영해야 되는 가게도 일찍 문 닫고 놀러 다니기 바빴고요. 그리고 B씨의 동의도 없이 가게를 휴업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MC의 부재로 야간 장사를 닫을 수 없었기 때문에 B씨가 혼자 밤낮으로 도맡아 운영을 해야 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힘들게 지나다가 가깝게 지내던 부동산 업자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B씨 밑에서 일하던 MC가 삼거리 바로 맞은편에 새로운 만두 가게를 동일한 만두 가게를 계약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고요. 평생 친구라 생각돼서 50대 50으로 수익도 나눠주고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알게 된 만두 만드는 기술과 가게를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본인이 수익을 독식하고자 뒤통수를 치고 건너편에 똑같은 가게를 계약한 것을 보고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혼자 하고 싶었으면 미리 얘기라도 해줬으면 됐을 텐데 전화 한 통도 없었던 MC에게 그동안 형제라고 생각하고 챙겨줬던 B씨는 그 충격은 너무나도 컸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배신감에 B씨는 MC에게 그만하자 라고 연락을 취했고 MC도 동의하면서 둘의 협업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이때부터였다고 합니다. MC와 MC의 배우자가 B씨에게 가게에서 쫓겨났다, 본인의 가게를 빼앗겼다는 등 거짓말들로 B씨를 악덕업주로 몰고 갔고요.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MC와 조력자들도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했고 조력자들은 B씨가 가게를 운영할 수 없도록 아침 저녁으로 영업 방해를 했고요. 네. 그리고 B씨는 혼자서 다수를 상대하면서 많이 힘들고 괴로웠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단골 손님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돌아가던 가게도 손님 발길이 끊겼다고 합니다. 혼자서 다수를 상대로 절대 이길 수가 없었고 억울하다 아니다라고 소리치고 현수막까지 걸어놔도 헛수고였다고 하는데요. B씨는 스트레스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매일같이 억울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가게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렇게 건강 문제와 며칠을 쉬게 되었고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또 한 통 왔다고 합니다. 23년 9월 22일 MC에게 고소까지 당했다는 내용인데요. 네. 고소를 해도 B씨가 해야 되는데 적반하장으로 MC가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네. 그 내용입니다. 죄명은 명예훼손, 업무상 횡령, 사이버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 협박 총 4가지였습니다. 네. 사실 이 만두 가게 사건은 제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겁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작년 6월까지 제 채널에서 함께 활동했던 마동석호의 마코님이 저를 고소한 내용에 대한 결과입니다. 네. 2024년 1월 18일이고요. 네. 제 이름이랑 마코님 이름은 제가 좀 가렸고요. 불송치 혐의 없음. 귀하의 사건은 고소인 땡땡땡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 혐의 없음 결정하였습니다. 총 15페이지의 고소장이었고요. 4시간 30분가량의 강도 높은 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했고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고소 내용이 없었다라고 공지드린 적이 있었는데 공지 이후에 고소장을 받은 거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는 마코님 사건에 카피 트레이딩 실패와 개인적인 일로 좀 많이 힘든 일이 있었고 차량 사고까지 있던 상황에서 마코님한테 고소까지 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마코님 채널에 있는 공모자들에게 사이버 불링을 당한 내용들입니다. 초반을 제외하고는 마코님, 핑구곰님이 저에게 직접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지 않았으나 이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 또는 마코님 채널에서 반복됐었는데요. 사이버 불링이란 사이버 폭력 카테고리 중에서 인터넷상의 집단 괴롭힘입니다. 최근 사이버 불링 사건이 이슈가 된 이유가 온라인 따돌림 같은 일들로 자살한 유튜버들도 많이 보았었는데요. 제가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고 너무 괴로웠고 죽고 싶었습니다. 증거자료 외에도 삭제되었거나 또는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어쨌든 최근까지도 지속되었고요. 사이버 불링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시간에 제 텔레그램이나 유튜브 등을 찾아와서 비난과 비방을 계속해서 하면서 괴롭혔고요. 그리고 마코님 채널에 돌아가서 제 채널에 대한 험담에 대한 내용에 대해 무용담을 펼치면 영웅으로 칭송받고 이런 게 좀 반복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민할 수밖에 없었고요. 운영자인 마코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없었으며 공모자들은 지금은 어엿한 마코님 텔레그램 또는 유튜브 채널의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오랜 기간 동안 저에게 악플을 남겼던 사람도 마코님 텔레그램 방에서 본인 계정을 밝혔었는데 그곳에서는 추앙까지 받으면서 계속 사이버 불링이 이루어졌고요. 조금이라도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게 어려운 일들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감당하기도 어려웠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냥 전부 다 그만두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까지 매우 나빠져서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결국에 비트코인 가이드라는 사람 매일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악인이 되어버렸고 이후에 중립을 지키던 회원분들도 점차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코님 공모자분들과 회원분들이 저에게 남겼던 댓글 중에 기억나는 내용이 있는데요. 마코님은 비가님을 좋은 친구였다고 얘기하는데 비가님 왜 그렇게 비난을 하냐는 내용이었고 양쪽 말을 전부 다 들어봐야 진짜 상황을 알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혹시 지금 결과물을 보시고도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3만 명에 가까웠던 유튜브 구독자는 현재 2만 4천 명으로 5천 명 이상 떠났고요. 텔레그램 회원분들도 3,500명 정도였으나 1,000명 정도가 빠져서 지금 2,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요. 회원분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이제는 조회수도 안 나오고 거의 망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진작에 좀 그만두고 싶었고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초심을 갖고 다시 좋은 분들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제 채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릴게요. 따로 말씀은 없으시지만 지난 시간 어려운 시간 동안 굳건히 묵묵하게 믿어주시고 저를 신뢰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는 비트코인 가이드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간에 추가로 진행된 내용이 있으면 영상으로 남겨드릴게요.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